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 서남사는 소유는 조계종, 점유는 퇴고종인 분규 사찰입니다. 최근 법원이 소유권은 퇴고종에 있다고 판결하면서 종파 간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천년 고찰로 불리는 순천 서남사입니다. 현재는 분규 사찰로 법적 소유권자는 조계종이지만 실질적인 점유는 퇴고종이 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퇴고종 측은 서남사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조계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조계종에 서남사 건물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며 사실상 퇴고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남사는 과거부터 조계종 등록에 반대한 승려들이 운영해왔고, 이에 따라 지난 1972년 조계종이 서남사 부지 등을 자신들 앞으로 등기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계종에서 등기 신청 착오라고 해서 우리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등기를 이전을 해버리는데, 이번 판결에 대해 조계종 측은 기존의 판례들을 무시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법적 소유권자인 조계종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서남사 부지에 야생차 체험관을 지었다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해 철거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순천시는 서남사 부지 소유권이 조계종에서 퇴고종으로 넘어갈 경우 법적 분쟁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이번 판결 내용을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양세법과 김영란법에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양세법은 특정 지자체를 지정해 금품을 기부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 전남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큰 재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부정 청탁과 뇌물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김영란법의 경우에도 농수축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법안의 수정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해돋임 사업은 전남도가 야심차게 중점 관리했던 사업입니다. 바로 정책 실명제란 제도인데 역시 시장만 거창하고 사후 관리는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입니다. 많은 주민들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과 정책은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실명과 사업 내용을 공개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사후 관리. 결과가 흐지부지된 해돋임 사업의 담당자는 인사 발령으로 다른 업무를 맡은 지 오래고 사업 자체도 다른 부서로 떠넘겨졌습니다. 150억여 원의 사업비가 무색하게 완공 기한이 미뤄지고 부실 시공 의혹까지 제기된 진도 전복섬 사업도 정책 실명제에 포함된 사업이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 결과를 놓고 책임 소재를 따진 일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명제 이걸만 가지고 잘잘못을 따져서 포상한다거나 징계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면서도 사후 평가와 책임 소재에는 눈을 감은 정책 실명제가 전남에서 벌써 21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철도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전라선의 새마을호가 증편 운행됩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어제부터 다음 달 21일까지를 하계 특별 대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전라선 구간에 새마을호를 하루 2차례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이와 함께 여수 엑스포역 등에서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여수 밤바다 투어 등 관광 상품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금호고속은 휴가철을 맞아 전남 지역과 인천공항 간 노선버스를 증차해 특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금호고속은 여수와 순천, 공광양과 목포 등에서 인천공항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하루 최소 6차례에서 최대 30차례 추가 투입하고 수시로 사전 예매율과 고객 수요를 파악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삼성차 전장사업 유치를 놓고 두 야당의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 100일이 지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 및 전자장치를 뜻하는 자동차 전장산업, 전기차와 스마트카 등 미래 자동차 사업의 핵심이 될 이 사업은 지난 총선 때 광주 선거판을 달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광주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육성에서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광주를 미래형 자동차 생산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손사래를 치면서 이 사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최근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1위 전기자동차 업체인 비아디가 추진하는 유상증자에 5천억 원 규모로 참여해 비아디 지분의 약 2%를 사들였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다소 실망하는 기색입니다. 사업장의 유치를 바라고 있었는데 삼성이 모색하는 전장 사업이 관련된 외국 기업의 지분 참여 등으로 방향이 잡히게 되면 광주시가 뭔가 유치한다는 실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국민의당 장병환 의원은 광주시가 실체 없는 사업에 헛심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삼성 전장 사업을 우리 광주에 유치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연목구호나 다름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반면 삼성의 이번 투자는 미래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겠다는 신호이고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전장 사업팀을 발족시킨 삼성의 한 걸음 더 나아간 자동차 사업 행보에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양 LF 아울렛 건립 공사에 대한 법적 제약이 풀려 어제부터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이번 본안 사건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 공사 중단을 명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항고심 결정문을 광주고법 제1행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렛 사업주인 LF 넥트워스는 이에 따라 올해 11월 말까지 외부 건축 공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어제 인력과 장비를 총가동해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중원을 보강하기 위해 브라질 공격수 마우링요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2012년 브라질 리그에서 데뷔한 마우링요는 이번 시즌까지 106경기에 출전해 좌우측 윙 포지션을 소화하며 16골을 기록한 돌파력이 뛰어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노상래 감독은 마우링요가 합류해 충분한 공격 지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팀의 후반기 선전을 약속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성공적인 사후 활용을 위한 여수시의회 박람회 특위가 2년여의 활동을 마치고 해산했습니다. 시의회는 최근 170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특위 해산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동안 특위는 전남도의회 특위를 비롯해 박람회 사후 활용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박람회 사후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특히 정부가 선투자금 3,846억 원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건의하고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동서 통합지대 조성 계획을 연계 추진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